그 무한 진한 장소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는 큐를 아직도 큐브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정식 시기가 6월 중순에서 실제로는 7월 1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 중순에 큐브를 옮겨요. 큐브를 옮긴 다음에 7월 1일 날 정식한 거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9월 달, 10월 달에 수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중부지방 일반 그 무진장을 지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 8월 중순 정도의 빨라봐야 8월 초째 주 되고 8월 15일 사이인데 요때 심어버리면은 큐브에서 2주가 버리면 9월 초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수확을 11월 중순 정도 돼야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심으면은 8월 15일 날 저렇게 심었다 그럼 수확이 10월 20일 정도 수확이 시작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유럽하고 우리 차이는 유럽에서는 묘가 이 상태로 와요, 육묘장에서. 여기서 심어져서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주는 육묘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육묘장을 전부 다 이제 그 육묘장 1헥타 짓는 비용이 우리 일반 토마토나 파프리카 1헥타 짓는 비용보다 비싸요. 음식 자체가 비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시설원에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시설원에 그러니까 생산 쪽, 그러니까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키우는 쪽은 이미 네덜란드와 동등한 기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요 육묘 기술은 아직도 90년에 멈춰 있다고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트레이 육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온실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비싼 비 때문에 하루도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또 계속 심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확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게 되면은 수확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줄어드는 효과가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갖고 우리가 이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일반 배지가 네. 저희가 코코 배지하고 앞면하고는 잘 붙어요. 지금 거의 다 코코에다가 위에다가 안면 안면 큐브 올려요. 거의 다 퀸즈나랜드 거나 아니면은 그로단 거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큐브가 좋기는 그래서 초창기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저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갔어요. 이것들이. 거의 안 해요. 네. 일부 이제 말했던 무한 진한 장소 쪽에 산간 지역에는 이제 7월 초에 심은 효과를 6월 중순에 심었지만 7월 초에 심은 거 똑같다 생각하고. 그럼 만약에 위에 지금 저렇게 큐브를 놓고서 재배가 끝난 다음에는 네. 큐브만 밑에만 잘라갖고 버리기만 그렇게도 하는데 네. 아예 다 통째로 무진제 거기 웬만한 거기 무한 진한 장수 사람들은 이제 김제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1년수로 다 버려요. 아깝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그냥 간다고 안전하게 끝까지 간다고 해서 자주 바꾸는 쪽으로 하고요. 이게 개념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저희 주단단지 쪽하고 그러니까 주단단지 쪽을 보게 되면은 배지 3년 쓰더라고 하거든요. 거의 2년에 끝나는데 주단단이 아닌 사람들은 막 3년 4년 쓰거든요. 근데 주단단지에서도 또 조금 설비가 좋은 사람들이 단년으로 끝나고 버려요. 전부 다. 요즘 1년만 쓰고 다 네, 버린 쪽으로 가죠. 거의 다. 예. 왜 그러냐면은 안전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cm 고정하고 15cm 고정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게 5cm, 15cm 보면은 이제 5에서 15cm 이종한, 그러니까 처음에 5cm 떨어졌다가 15cm 떨어뜨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변화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뿌리 발달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꾀도 생기냐면은 15cm 교정한 거 보이시죠? 뿌리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15cm로 고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아싸리 그냥 15에서 20cm 떨어뜨려서 멀리 키우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각 있죠. 두번 큐브 이게 경식구가 있으면은 드리퍼를 제 가속에다 박아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왜냐면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냥 붙이지 않고 한 15cm, 20cm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배지에서 보면은 그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칠판이 참 이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배지라고 쳐요. 배지라고 쳤는데 여기가 정식구예요. 여기다 구멍 뚫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 뚫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 박으면 안 돼요. 어디다 박아야 돼요? 이 타이다 박아야 돼요.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요. 옆으로 안 번져요. 잘. 그래서 정식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드리퍼가 그러니까 배구가 여기 꼽혀 있으면은
여기 비껴서 여기다 드리퍼를 박아버려요. 그래야 물이 이렇게 흘러거든요. 이렇게요. 여기다 유화를 해버리면 수직 배수가 돼버려갖고 옆으로 물이 들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드리퍼 꽂는 위치를 말은 저거치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배구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오면은 배구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구 위치에 따라서 드리퍼 꽂는 결정이 사실은 그게 결정이 돼요. 내가 사람이 뚫을 때는 드리퍼 배구가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구배가 이렇게 돼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렸는데 이 기계가 뚫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갖고 이제 실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배 구멍은 하나, 아니죠. 두 개? 보통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는 4개를 보통 2개에서 4개를 뚫어요. 이쪽 양쪽 뚫는데 안면 같은 코이어 가지고 같은 경우는 4개에서 6개 뚫더라고요. 왜냐면 안면 같은 경우는 기계가 만들었잖아요. 대체로 규제래요. 근데 코이어 배지는 배지마다 조금씩 달라갖고 우리가 안전하게 6개를 그냥 뚫고 가라고. 3개씩. 예, 3개씩 뚫으라고 해요. 보통 최소 4개. 최소 4개고 이제 봐서 보통 6개까지 뚫고 가요. 이제 코이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코이어 배지인데 칩이 되게 많은 거 있어요. 이건 6개 못 뚫어요. 일반적인 칩이 두꺼운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나쁜 배지예요. 칩이 많으면.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4개만 뚫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이 너무 잘 빠지니까. 네, 그래서 구멍 뚫는 건 항상 배지의 상태 보고서 하셔야 돼요.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 2개 내지 4개만 뚫어달라고 하고 와서 나머지는 와서 갈 것이니까 더 뚫을까지 하셔야지 6개 뚫었는데 칩만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물을 비료를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적관이 막히는 원인이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원인이죠. 잔물 혹은 점적관이 망가진 경우인데 잔물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필터를 잘못했을 경우예요. 필터를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필터가 실제로 시공한 걸 보게 되면은 한 20-30% 농장에서 필터가 잘못되게 설치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교정해서 다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화학 치수면 아까 얘기했죠. 비료 심지어 낮은 품질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때 필터 청소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주 청소해줘야 되고요. 용산 풀산이 중산산 칼슘이 이 심지어 특히 중산산이 이제 칼슘하고 한다면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중산산이 많은 물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산서 갖고 질산서 갖고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양액의 pH가 6.5 이상이면 양분 심전이 발생한다. 그래서 6.5까지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고비처 헷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pH가 6.5가 넘어가면. 또 5.8, 6점이 상관없는데 6.5가 넘어가면은 침전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드리퍼가 막힐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미생물 원인인데 양액 재발 수경 재배에다가 무슨 이상한 EM 같은 거 넣지 마세요. EM 넣어서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생물 넣지 말아라. 왜 우리가 아까 저기 정량 펌프로 과산수도 집어넣는다고 했죠? 왜 집어넣어요 이거를? 미생물 해보려고 하면 뭐죠? 그럼 거기다 미생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지 않으려고 과산수를 넣는데 거기다 미생물 넣게 되면은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넣지 말자.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해요 막힌다. 그래서 요 같은 거거든요. 여기다 요새 시중에 가면은 뿌리 좋아진다고 이런 거 있는데 잘못 넣었다가 배가 막혀갖고 드리퍼 다 교체하고 이런 것들 한풀이야. 그러니까 수경재배에서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냥 양액만 공급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에 병 올 것 같으면 그때나 이제 그 농약 살균제 같은 거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미생물제는 넣으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실제로 생각보다 미생물 넣어서 막히는 분 많고요. 어딘가 들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하고 분쟁이 났어. 그 이유가 뭐냐? EM을 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EM을 넣어서 막혔기 때문에 니네가 물어내라. 근데 3,000평, 2,000평 정도 있잖아요. 드리퍼 교체하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다 하면 다 그 배관 있잖아. 다 배관 그러니까 지관 있잖아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 싹 드러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2,000, 1,500, 2,000 그냥 들어갔다. 그냥 한 번 잘못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냥 비료만 넣고 필터 정도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미생물 넣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꺾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줄기에 꺾이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당연한 거고 이거는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라 이제 꺾이게 되면은 이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식물체가 과일이 작아지거든요. 그냥 도구 사용법에 오래 되면 경화기가 꺾이잖아요. 경화되면 안 꺾이죠. 저기 오히려 어렸을 때 꺾이게 될 수가 있어요. 꺾이면. 그다음에 지금 장치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량 센서는 기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싼 걸 넣으려고 해도 광량 제어에 의해서 온실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환경 제어 시간에 그랬죠. 모든 것은 뭐에 움직인다? 광에 따라서 달라진다. 광에 주는 따라서 물 주는 것도 달라지고 온도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량 제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광량 제어 있어야 되고, 필터는 기본적으로 디텍트 필터는 최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디텍트 필터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펌프는 무슨 펌프? 다단 펌프. 2,000평이면 5마력짜리 다단 펌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250만 원 정도 하지만 펌프 값만 그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다단 펌프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스테인리스 다단 펌프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 다단. 예. 그러니까 다단이 뭔 뜻이냐면은 일반 펌프는요, 압력을 한번 쭉 밀어요. 딱 멈춰. 뭐가 막히면. 근데 다단 펌프는 뭐냐? 딱 막히잖아요. 해머를 한번 땅 쳐요. 그러면 땅 한번 밀고 또 한번 탕 밀고 탕 밀어서 압력이 딱 걸려도 계속 쳐줘요. 이거를. 이게 다단이라고요. 탕탕탕탕. 근데 일반 유량 펌프는 뭐다? 한번 압력을 탁 가서 막히면 거기서 딱 스톱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수경 재배에서는 다단 펌프를 쓰는 이유가 압력 보정 단추가 압력이 이게 막힌 걸까요? 열린 걸까요? 막힌 거예요. 여기가. 압력이 돼야 열리거든요. 그래서 막혔으면 뭐 해야 돼요? 압력을 땅 쳐서 열어줘야 되죠. 이거를 갖다가. 그래야 물이 균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경 우리가 배양 뭐죠? 광량 제어해야 되고, 그다음 다단 펌프 써야 되고,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역은 몇 구역? 3구역 이상 넘어가. 3구역까지는 오케이인데 3구역, 4구역 되면은 이제 제어가 어렵다. 그다음에 설계 점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설계라는 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탱크는 그 일단은 수위계, 특히 수위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온도 같은 경우는 뭐 15도, 18도 뭐 상관없어요. 18도 돼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수위계를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수위계가 잘못돼서, 수위계에는 물이 있다고 하는데 물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 그 모터가 250만 원짜리 모터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럼 펌프는 이제 전압, 전류 공급 용량, 압산 거. 그래서 압력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혼합 탱크는 이제 수위계하고 뭐 pH, EC 안전성, 그래서 센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양액 공급 장치 벤츄리는 아까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벤츄리 공급관에서 동시에 잘 뜨고 있는지. 한쪽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갖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하나가 높게 뜨고 하나 낮게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막힌 거 일단은 바꿔놓고 안 올라가는 거 어때요? 떼갖고 청소 한번 해주고 다시 달아면 어때요? 괜찮죠? 이거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에서 사소하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H EC 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pH 센서 쓰는 사람들은 15일에 한 번씩 컬리브레이션 교정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교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기 싫으면 뭐하다? A통, B통만 사용하고 C통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여과기는 청소를 우리가 이제 막 필터 같은 경우 뭐예요? A통, B통이 있는 거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떼서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고, 멤브레인 필터가 아니라 디스크 필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뜯어갖고 어디다 담근다? 질산에 담근다. 5% 질산에 담궈서 그다음 청소한다 정도고요. 그다음에 압력계 유량계 반드시 설치해갖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압력계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압력계는 고장 날 일이 없는데 압력계가 체크하셔갖고 디스크나 이거 막힌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어기 같은 경우는 딴 것보다 낙뢰 방지, 낙뢰만 잘 피해도 낙뢰만 안 나도 돼요. 이것들요. 사실 양액기계 고장 날 게 별로 없어요. 낙뢰만 안 맞으면 특히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항상 모든 거는 이제 우리 수경 재배 쓰는 것들은 우리가 오실에서는 뭘 많이 쓴다고 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옷이 구멍이 뚫린댔죠? 질산하고 락스 많이 쓴다고 했죠. 차용산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질산도 그렇고 락스도 그렇고 그 어때요? 쇠야 만나면 산화가 되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잔머리를 한번 굴린 적이 있어요. 편하게 하려고. 뭘 청소했냐면은 질산 청소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질산으로 소독하기가 잡기가 끝나면은 질산으로 소독을 해줘야 돼. 그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락스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잠결을 했어요. 그래서 정량 펌프를 되게 비싼 거 넣었어요. 대산성.
질산 넣어도 산화가 안 되는 거 샀어요. 그런 다음에 정장 펌프로 관을 딱 달아갖고 그 여기다가 이제 관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다 달아놨네. 그래서 이제 소독을 이제 그걸 했죠. 2% 들어가게 해서 소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난리가 났어. 왜 났을까요? 플라스틱 녹더라고요. 질산 직접 만나니까 여기가 여기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여기가 녹아 구멍이 뻥 뚫려갖고 난리가 나서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그 온실력 전체가 막 그 약액 공급실 작살이 난 거 그래갖고 제가 야 제가 그거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내가 다 찍어놓고 야 이렇게 해봐 되게 좋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구멍이 뻥 뚫려갖고 제가 한번 그래도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제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질산 갖다 2% 맞춰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혼합 탱크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그 끈 탱크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 탱크가 이것보다 1.5배 돼요. 원래 하나리 타고 부어야 되는데 질산을 어떻게 질산을 짊어지고 가서 넣어요 그거를 위험하게. 그러니까 못하니까 혼합 탱크에 넣고 이렇게 맨날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고 손해고 넣고 손했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늘 머리 썼는데 그런 사고도 나. 그래서 질산도요 플라스틱하고 만나면은 플라스틱 녹아요. 근데 녹아버리더라고. 저도 그거 보고서는 야 이게 안 녹는 줄 알았더니 그냥 구멍이 뻑 뚫려버리더라고. 그게 바로는 안 녹아요. 시간이 뭐 반나절도 있으니까 구멍이 하얗게 되면서 구멍이 뻥 뚫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내화학성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내화학성. 근데 아무튼 우리가 쓰는 것들은 온실에서는 질산하고 사용산화트륨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근데 비료 자체도 그런 게 있어요.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내화학성이 뛰어난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는 기본적으로 온실에 사용되는 파이프는요. 분체로 알아 아연 용융 도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도금이 아니라 용융 도금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쇠파이프 각관을 이제 그 포항 포철에 그러니까 인천제철 포철에 만드는 파이프를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아연이 녹아 있는 물에다가 첨벙해서 꺼내요. 그걸 우리가 용융 도금이라고 해요. 전기 도금 뭐예요? 파이프에다가 전기로 도금하는 건 이거는 얇아요. 이거는 얼마 못 가는데 온실에서 쓰는 파이프는 기본적으로 용융 도금을 쓰게 돼 있어요. 용융 아연이 녹아 있는 물에다가 집어서 빼요. 용융.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 더 강하게 하려면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파이프가 좋거든요 온실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돈을 더 쓰면은 분체 도장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페인트 그 자체는 안 먹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쇠구슬로 막 때려요. 그러면 파이프가 좀 찌그러지죠. 거기다가 분체 도장 가루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인트가 물이 아니에요. 가루로 들어가 있는 것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정전기로 이걸 딱 붙인 다음에 열로 확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쇠가 확 덮어버리겠죠.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그 뭐 쇠칼로 막 긁은 다음에 하지 아니면 녹슬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질산 이거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 져지는 것은 전부 다 용융도금에다 효토 처리하고 분체 도장한 파이프를 사용하게 됐어요. 저 온실은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온실을 모르는 업자들이 한 얘기가 왜 분체 도장까지 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니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질산으로 청소도 합니다. 버터 있죠. 버터 질산으로 청소해요. 2%짜리 왜 거기 떼끼는 거 있잖아요. 질산으로 청소해요. 질산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질산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60%짜리 쓰거든요. 근데 유럽은 30%짜리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있어요. 네. 유럽은 30%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가 아무리 사고가 나도 덜 다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60%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그 안전적인 거에서는 많이 아직도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하고 60%가 가격 차이가 날까요? 별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어요. 가격 차이만 2배, 두 배이기 때문에 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는 욕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만들 때 60%보다 30%가 2배를 써야 되죠. 양을. 네, 5%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5% 쓰는데 2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통 30%까지밖에 30%가 맥시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밖에 안 팔고 우리는 60%까지 파는데 예. 분체 도금 도장 예. 도금용 파이프가 좋다는 아 분체 도금이 아니라요. 그런 파이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파이프를 갖다가 용융 도금을 하고
거기다가 효트자라고 해서 쇠구슬로 작은 쇠구슬로 막 때려요 거기를. 그러면 거기 약간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분체가 가루란 뜻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전기를 일으킨 다음에 가루 페인트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정전기로 막 묻죠. 그걸 갖다가 200도 300도에 확 집어넣으면은 그 페인트가 녹으면서 딱 도색이 돼요. 아니 제가 하우스를 지금 10년쯤 되면 네. 그 꽂힌 부분이 전부 예. 부서져갖고 예. 하우스들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좀 싸게 코팅을 아. 꽂는 데에다 전부 그걸 하면은 그게 분체 도장입니다. 그게 분체 도장 하면 좋은데 그런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농민들도 한 번 지나 한 3, 40년 이거 다 비용 아니 그래도 비용 돈을 주면 다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파이프 주문할 때 분체 도장 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줘요. 대신 돈을 받죠. 이 분체 도장을 철강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비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파이프를 만들어서 용융도구 만들어 갖고 가야 되고 용융도구 운반비 들죠. 용융도구 한 비용 들고 다시 용융도구 한 다음에 효트 처리를 하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러 또 공장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운반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파이프를 하는 업자들이 전부 국가적으로 크게 볼 때는 근데 그런 지금 이게 그렇게 이 사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작은 회사들에서 이게.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포스맥스니까 포스맥은 또 저기 녹이 안 쓰는 그 페인트 그거 쓰거든요. 그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온실 같은 경우는 분체 도장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녹은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누가 일부러 거기다가 줄칼로 막 상처 내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것들이. 근데 아무튼 단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다음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면은 원래 수경 재배에서는요 그 토양에 의한 전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토양에 잠복되는 병해충이 재배 배드로 옮겨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코이어나 이제 그 안면을 쓰게 되면은 올 때는 그 안에 미생물이 그러니까 병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이어는 미생물을 있을 수가 있는데 병균 자체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코이어를 쓰든 안면을 쓰든 첫 해에도 풀마름병이 나거든요. 세균에 의한 식물이 죽는 병들이 나타나요. 그걸 왜 그러느냐? 물이 오염됐다는 분인데 그럴 리는 없어요.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식물한테 병을 일으키는 그 세균이나 곰팡이는 호기성이라고 해요. 특히 그 세균들은 호기성, 뭐 곰팡이는 다 호기성이고 세균은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산소를 소모하는 세균들이거든요. 물속에 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형 호텔도 들어갈 때 소독 웅덩이를 흔히 말 락스로 된 우리가 물 웅덩이를 지나서 발을 소독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바닥에 세균이 묻어 있고요. 이 바닥에 있는 흙에 뭐가 있어요? 청고병이라든가 이런 그 토양 그 병들이 있다가 공기 중으로 비산해 갖고 배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경 재배가 세균이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경 재배가 토경에 비해서는 안전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미생물 자체는 적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다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바닥 신발 청소로 신발 소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배지로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 내 병해충은 표태 조절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르기 전에 1차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소독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바닥에다가 전부 다 그 뭐라고 하죠? 방수포를 깔죠. 그러면은 깔지 않은 바닥보다 균 농도 훨씬 떨어질 거거든요. 원래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독에 관련된 얘기이고 제일 포장은 바닥 경사를 1% 정도를 얘기하는데 볼게요. 이 바닥을 1%로 한다고 쳐봐요. 100m면 얼마예요? 1%면 100mm면 내가 1m를 요게 1m예요. 그럼 D가 얼마가 돼야 돼요? 99. 그렇죠. 99 1%면. 1%. 근데 아니죠. 90이 되죠. 왜냐면은 저 1%니까 1m에 1mm잖아요. 10m면 10cm. 제가 1m 제가 다시 1m에 제가 1cm잖아요. 그러면 100m니까요. 10cm 이상 벌어져요. D가 D차가.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보통 50m를 끊어요. 그래서 9배를 앞뒤로 맞추죠.
보통 1%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m, 200m 되면 어때요? 엄청 구배가 네. 앞하고 뒤하고 높낮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중간에서 끊어갖고 양쪽으로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장자리보다 중앙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바닥에 평평하지 않은 물이 보이고 이분에 멀칭이 쉽게 망가져 토양이 노출되기 쉽고 습해져서 병이 많이 오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구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구배가 맞지 않으면은 이제 물이 넘치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죠. 그 자리가. 그래도 이제 거터베드의 차이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 옛날에 이제 바닥에 깔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여기 배지에 물이 고여요. 근데 거터로 하게 되면은 옆으로 넘쳐 흘러거든요. 그래서 거터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배가 틀어졌을 때 물이 옆으로 흘러서 배지 자체에 병이 발생하진 않아요. 고기는 싫어도 그들요. 근데 바닥에 깔았을 경우에는 구배가 생기게 되면요, 그 물이 바닥에 고이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거든요. 그들요. 이 거터베드가 훨씬 더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다울 바닥을 이제 고리가 돼 있고요, 평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일일이 평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바닥에 멀칭을 깔고요. 그다음에 멀칭을 쭉 깔고 바닥 멀칭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로 쪽만 하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계들 움직이니까 우리 통로들 우리가 부터만 하고 저기 재배되는 구역에는 콘크리트를 안 합니다. 자갈이나 모래 처리를 하고요. 아니면 흙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콘크리트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처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비용이 워낙 비싸지고요. 두 번째가 이게 콘크리트 처리하게 되면은 여름에 엄청 뜨거워요. 그래갖고 우리가 사용 안 해요. 그들을. 햇빛 많이 보면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닥을 콘크리트 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허가 안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허가도 안 나오죠. 허가. 예. 농업 특히 어디냐면은 농림 여기 진흥구역 있죠. 진흥구에서는 콘크리트 못 쳐요. 뭐 하냐면은 보도블록 깔아야 돼요. 거기는 그것도 안 돼요. 또 가장 멀치는 이제 소형을 놓고 습조를 조절하는 자갈이고, 그러니까 바자갈을 깔고요. 바닥에다 그 위에다 뭐예요? 방수포 깔죠. 그다음에 위에다. 그래서 자갈 깔고 방수포 까는 게 가장 권장 사항이에요. 예? 아 그렇죠. 그건 저희가 이제 저거 하죠. 저기 파이프 레일 파이프 깔아놓고 하는데요. 그다음 이제 양액 관리 장치 및 설비는 신뢰성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농산부에서 영업 10년 이상 한 사람 불러다 하면 돼요. 그럼 돼요. 거기 몇 군데 있거든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하면 전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안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아들 둘 데리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일 문 닫지 않는다. 아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20년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20년은 와서 고쳐줄 거예요. 뭐 20년 쓸지는 모르겠으나 기계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청양만 해도 논산부하고 좀 그래도 가까운 업자들이 자주 와줘요. 여기까지 천안 자주 와주는 편이고, 보령만 해도 조금 먼다고 하는데 청양까지는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누가 신뢰성 있는 업체냐? 신뢰성 있는 사람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냥 신뢰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15년, 20년 했는데 별 문제 없고 오랫동안 했으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계는 어떤 거 써야 되느냐? 한 1,500만 원짜리 양액 기계 쓰면 좋아요.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하짜리 쓰면은 기계 자체가 안 좋아요. 일단. 그다음에 양액 펌프 앞에는 스크린 여과기, 모래 여과를 설치한다. 그래서 모래 여과기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지는 않았고요. 디드크 필터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하지 않으면 점점까지 막힌다. 실제로 청양에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여과기가 없는 온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여과기 값이 해봐야 15만 원인데 이거 4, 5천 공원에서 15만 원 아끼려고 여과기를 안 넣은 것 같기는 않고 업자가 모르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15만 원 때문에 이거를 과연 중요한 여과기를 안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몰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을 많이 하는 동네 가면은 그런 사고 많이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설치 작업을 이것도 저희 교수님이 찍어주신 사진이고요. 지배관 설치는 여기 배관이 모여서 밖으로 나가죠. 배액판이고요. 배액을 달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20pH를 담가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담가놓지는 않고 저희가 이거 담가놓으면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가서 측정을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중에서는 실제 이제 그 현장 실습 나가고 올해 6월달에 취업 나가는 분이 있어요. 2명이. 근데 가서 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한대요. 가서. 그러니까 이 지배판에서 뜨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지 하나하나 직접 측정을 해요. 그들은 하나 지배판 모임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뭐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배판에 모여서 이 안에 물이 고르면 수중 펌프로 해서 우리가 탱크로 이제 올라가는 작업들을 하죠. 그들은. 그다음 배관이 있는 곳은 이제 물 들어가 빛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끼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단은 양액도 햇빛 보면 특히 A액 같은 경우가 쉽게 그러니까 가루가 돼 녹아 있는 게 은결이 돼 이렇게요. 가루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수 라인 설치하실 때 관수 라인 이것만 설명했다.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관수 라인을 할 때 주로 외곽으로 돌리거든요. 외곽 쪽으로 돌리는데 조심하실 게 너무 외곽으로 돌릴 경우에 배관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 아침에 10시, 11시 됐는데 가보면은 그 물 안 들어간다고 지금 배관 다 뜯어가고 녹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배관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웃긴 게요. 온실 안에 있거든요, 배관이. 근데 관수라인을 바깥으로 돌려서 근데 요 놈들이 얼어요. 이상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얼면은 이제 아침에 물이 그때 막 다 풀어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온실은 15도인데 거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조금 얼지 않게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다음 배양 관수 라인은요 땅에 묻어야 될까 안 묻어야 될까요? 절대로 묻으면 안 됩니다. 묻으면 골치 아파져요. 될 수 있으면 다 뜯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바닥을 파고 스틸 그레이트를 올려버려요. 예,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게 땅속에 묻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는 기름을 많이 썼거든요. 기름 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온실에서 저희는 농장이 아니고 연구소다 보니까 30평짜리, 50평짜리 온실이 스무둥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배관을 옛날 땅에 묻었었거든요. 제가 사고 한 번 난 다음에 예산 마련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부 다 노출시켰어요. 전부 다. 노출되면 어때요? 눈에 보이니까 고치면 됐는데 땅속에 묻은 건 어떻게 돼요? 이 탱크에 있는 길이 다 나갈 때까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급해서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나왔으면 뉴스에 한번 나왔을 일인데 땅 오염됐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구에 있는 과체연구소 나중에 이전할 때 땅 파서 검사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 미군 기지 이전할 때 뭐 기름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분명히 그 2만 탱크가 이거 녹화되면 큰일 나네. 그리고 제가 전부 다 노출시켜요. 그래서 모든 배관은 노출돼야 돼요. 네, 노출돼야 됩니다. 뭐 온도 변화 크지 않도록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아서 재주 있게 펼쳐 있으면 좋은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루 배지를 이제 우리가 자루 배치해서 재질 간격 고려 배치하는데 자루와 자루를 겹쳐서 배치하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배지를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코코넛 배지, 코이어 배지가 있잖아요. 내가 10cm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채우면 붙어요. 밀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항상 15cm, 20cm 부풀려 놔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붙으면 안 되죠. 항상 10cm는 떨어뜨리게 만들어 놔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붙지를 말아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많이 심으려고 막 촘촘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떨어뜨리고 배지를 하나 더 심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붙여서 4포기를 심지 말고 배지 한 5포기 심고 10cm 띄우라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10cm 띄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간이 중요해요. 뿌리 근권은 뭐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이 공간이 햇빛을 보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붙여서 하나 떨어뜨리나 재식 밀도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일정 간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료를 배치하는 건 정확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이게 길이가 50m면은 1m짜리 50m가 아니죠. 몇 개 들어가야 돼요? 한 45개 들어가죠. 근데 50개는 줄만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배지가 불량 배지가 더 많아갖고 교체해야 될 게 있어서 한 10% 정도 더 줄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정관 설치인데 이제 압력 보정 단추라고 하죠. 압력 보조 단추를 설치하는데 이제
줄단 자료된 것이 왜 항공 절차죠? pH, EC 급여량을 조정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앞에 정도에 우리가 자주 보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드리퍼를 하나 더 빼요. 빼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한 3,000평이에요.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를 드리퍼를 이렇게 빼놔요. 3개 이상을. 그리고 드리퍼 놓고 B가 하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A가 점심 때쯤 갔더니 500ml네. B도 갔더니 490 정도 들어갔네. 세 번째 갔더니 470이네. 아, 대략적으로 맞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양액기계로 와봐요. 그랬더니 100ml씩 5번 들어가고 맞아. 그럼 어때요? 잘 들어간 거죠. 근데 기계상으로는 100줄에 100cc씩 들어가게 했는데 약에 딱 가봤더니 1리터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2배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뭐예요? 빨리 이유를 찾아야 되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겪었던 사례들이에요. 그 M사를 설치했는데 그때 S사를 사용하다가 아니면 N사, 네타핀 사용하다가 신한거 사용하다가 어떤 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팅값을 처음 정식 초기에는 타이머로 넣어요. 왜냐면은 광량의 의미가 없어요. 나무가 작기 때문에. 타이머로 해서 물을 주는데 이제 타이머로 물을 주고 나서 이제 3화방 정도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광량으로 주려고 광량으로 바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드리퍼 이제 비커를 받아놨죠. 받아놓고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빛이 그렇게 좋았나? 하고 양액을 쳐봤더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왜 들어갔나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기계가 원래 다른 기계들은 되게 네타핌이나 이런 다 이 모든 기계들이 시간제에서 광량제로 가면 시간제가 꺼지고 광량제로 전환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내가 타이머 기능을 넣으면 그때서 이제 두 개가 다 작동하는데 이 기계가 안 꺼지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얘가 타이머 기능이 살아있구나. 그걸 비커 안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요거 지금 제가 배지 다 달할 때까지 오씨 배지가 왜 이렇게 빨리 달았지 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지난다고 알았겠죠. 비커로 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온실에서 모정되는 것은 눈으로 전부 다 확인돼야 된다. 물이 새는지, 물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아까 자로 배지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뭘까요? 뿌리 발달타. 배지를 찢어서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배지를 찢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고 집에 짜서 pH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사고는 안 나요. 사고 날 리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이 하루 많이 들어가서 사고 날까요? 거의 그럴 일 없어요. 물이 열흘 이상 들어가면은 확률이 갈수록 올라가죠. 이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점검만 하면 하루 많이 들어가고 설마 물론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사고라는 거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야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한 번 해갖고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상의 증상이 발견됐으면은 빨리 내가 조치를 취하면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사이트 pH하고 이거 보게 되면은 배진의 사이트 EC도 보게 되면요. 내가 저 EC를 믿을 수도 믿겠지만 여기서 나온 걸 확인하면은 진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서너 개 정도 설치해도 물이 균일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그러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입구든 건조해지신 곳에는 점적을 더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요게 통로예요. 여기 드리퍼가 저기 한 개 배지 5개 꼽아서 여기 몇 개 꼽아야 될까? 여기는 6개 꼽으라 뜻이에요. 한 개 더 꼽아. 왜요? 여기 식물이 있어 없어요? 없죠. 햇빛을 더 많이 보죠. 한 개 더 꼽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배지가 계속 말라요. 배꼽성가 무지하게 나와 이쪽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00m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주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2포기 정도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1헥타짜리 온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기 1헥타면 15동이니까 4줄 들어가고 한 동에 8포기 양쪽이니까 8포기 16포기죠. 16포기죠. 16포 곱하기 15 하면은 몇백 포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아마 최소한 배꼽선거 나오는 게 1,200만 원 손해 볼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꼽으면 들 나오는데. 그래서 건조하기 쉬운 곳은 하나 더 설치하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배지가 잘 마르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드리퍼를 하나 더 설치하면 돼요. 반면에 배지가 안 마르는 데도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증발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요? 드리퍼를 뽑거나 막거나 하나 뽑아버려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병이 시작돼요. 그래서 병만 생겼는데 자기만 걸리면 상관없어.
근데 거기서 옮겨요 옆으로. 그래서 보셨다가 안 마른 데서는 빼고 더 마른 데는 하나 더 꽂고 해서 우리가 조절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온실은 싸구려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똑같이 맞추기는 돈이 너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맞춰야 돼 방법을. 사람이 맞추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건조한 곳은 하나 더 설치한다. 그다음에 누수 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급여 라인 누수 같은 경우 보면요, 점적 단추나 점적 투나 점적 핀이 파손 및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연구소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보통 항상 여기 장비를 하나 차고 나가면 이렇게 딱 끼고 뭐 하는다 물 새는 거 막으려고. 실제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년 차에는 별로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호수 있죠. 호수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시간 지나면 갈라져요. 여기 근데 꼽아놓은 데가 그러면 물이 새고 튕겨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급액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권장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2,000평 정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다 찾기는 어려워요. 외국인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뭐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물 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제가 이제 농산무역이라는 데 가봤더니 거기 굉장히 큰 파프리카 농장이거든요. 앞에다가 이제 뭐 칠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 위치를 외국인들이 거기다 표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고, 누수되는 것을 왜 막아야 되느냐? 비료컵트 낭비인데 물이 균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쪽이 터져버리면은 이제 뒤쪽으로 물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물이 나오면 누눅해지고 곰팡이병이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급액라인 누수를 그래서 매일 누수 조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300평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막으로 다니는 거예요. 딱 봐서 생각보다 새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막아놓고 말아놓고 하는데 보통 관수라인 이걸 보통 8년 쓰거든요. 1년 차는 별로 없겠죠. 7년 차, 8년 차 되면 어떨까요? 생길 거고요. 10년 되면 어떨까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년으로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고무가요. 시간 지나면은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물이 새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한 8년 정도 지나면은 8년까지는 덜 새는데 그 넘어가면 잘 터지니까 8년 되면은 가를 안 드셔요. 갈면은 인건비가 더 든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뭐 줄기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 똑똑 부러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작업하다가. 그래서 저는 실내소는 한번 설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동네 저기 하여튼 동네 업체 설정하니 큰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동네 업체라는 게 이제 시설을 원을 많이 하는 구역에 사면은 값도 거기에 싸요. 그게 왜 싸냐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랑 거래를 할 때 그 자재를 공급해주는 그 공장에서 거래가 많으면은 좀 DC 좀 그래 해주는 것 같더라고. 조금 파는 데보다. 그래서 또 어떤 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양액 기계를 몇 대 팔면은 몇 대 이상 팔면 나중에 또 좀 돈을 이제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대 팔 때는 1,500만 원인데 10대까지 1,500만 파는데 10대가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서 DC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요. 서울대 나온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많이 해본 의사가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많이 해본, 시공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확실히 낫기 때문에요. 제가 이쪽 다니면서 느낀 게 필터를 안 다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필터를 왜 안 달았을까? 저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걸 안 해봤다는.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 갔더니 누가 그거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점적관 쪽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필터부터 가르라. 그걸 안 달면은 저기 점적관 쪽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저거를 거기 달았나요? 필터 달려. 디렉 필터 디렉 필터 있죠. 이만한 거 달려 있죠. 예. 그다음에 특히 이게 농민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기 보조사업 조심하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자부당 500에 여기 500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대로 공사를 하면은 내가 자부당 500이 아니라 700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700에 공사를 나가면은 이제 뭐냐? 이제 공사가 뭐라고 하죠? 부실 공사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여 쪽에 가봤더니 전부 다
다단 펌프가 아니라 유량 펌프를 달아놨고요. 전부 다 구역을 10동인데 단동원실이 5동, 7동, 10동 됐는데 구역을 5구역을 나눴어요. 관을 보니까 30mm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보조율을 공단한 게 아니라 조금 그 깎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근데 문제는 그거죠. 싸게 했는데 어때요? 계속 골치 아프죠. 계속 골치 아파요. 5구역을 나눴으면 여름에 농사 못 져요. 여름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요. 5구역 나눠버려요. 6월 달에 물이 뭐 거의 15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5구역이면 15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어때요? 야, 5구역에 3분씩만 줘도 15분 이상 들어가는데 거의 여름철에는 6월 달 10분에 100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제어를 할 수가 없죠. 그 정보는 이제 시공농협은 딱 이제 동네에서 많이 하시면 되고 뭐 AS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하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싸다고 멀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경기도나 이런 데 데리고 와서 하면은 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실습의 정확도, 그다음에 소모품 교체와 장치를 요구한지를 확인하기. 그래서 이 소모품 교체하고 장치 수리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설비를 할 때 수리까지 생각을 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작동 상태 검사가 이거는 인쇄해갖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오실 하신 분들은 물탱크 수위 여과기 항상 검사하시고요. 혼합 탱크 수위 여과기 볼밸브 잘못되면 볼탑 잘못 나가면은 작살날 수 있고요. 농축 배양의 탱크 수위 뭐 봐야 돼요? AB 탱크가 똑같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셔야 되고 여과기 청소됐는데 확인하셔야 되고 펌프 정상 가동 확인하셔야 되고요. 센서 pH 특히 여기 산 탱크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C 탱크 쓰신 분들은 pH 센서가 확실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유량 뭘로 봐요? 비커 놓고 AB 3개 이상 비커에다가 물이 정상적으로 내가 들어간 명령항으로 물이 들어가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C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pH하고 유량 같은 경우는 항상 pH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 놓고 확인하시고 유량은 비커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누수됐는지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눈으로 샜는지 아닌지 항상 어딘가 세고 있다. 딱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세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아침마다 세고 있어요. 양액기 정상 여부, 점적핀, 막힘, 여탈 여부인데 이 점적핀 같은 경우는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내가 몰라요. 시들어야 알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냐면은 정식하고 나서 물을 주잖아요. 배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들어봐서 가벼우면은 막힌 거예요. 그럼 거기다 엑스처 쳐놓고 하나 더 박던가 청소하던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정식 초기 할 일이 뭐냐, 배지를 한번 다 들어보기. 배지를 쭉 들어보면은 배지가 가벼운 뭐예요? 물이 들러간 거고, 무거운 건 뭐예요? 배구가 들틀린 거예요. 배구 한번 더 들어주고. 그래서 전체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배구와 이제 이거는 뭐 저쪽에 이 지배구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옷이 물 받아 돼요. 넘쳐갖고.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농사 망치고 이런 건 없는데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맥혀나 확인하시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 막힙니다. 저거 우리 같은 경우 아주머니들이 꼬챙이 갖다가 이거 제 일하시는 그 여사님들이 꼬챙이 갖다가 이렇게 맨날 쑤셔서 물에 세게 하시더라고요. 잘 막힙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스템 관리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거부터 이제 그래서 하는 게 있는데 수경의 시설비 쪽은 이제 뭐 좀 해볼게요. 이제 얼만큼 돈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수경 재배하신 분들은 비커 없으면 전부 다 비커 사갖고 일단 설치해 놓으세요. 그것만 해도 사고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지 한번 무게 들어보시고. 그래서 수업 마치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뵙겠습니다. 아니가 제가 화요일 날이구나. 시험 시간 바뀐 거 아시죠?